톱질 같은 경우는 연습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좀 몰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만 넣어보고 두 개 넣어보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게 익숙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톱질을 연습을 해서 내가 몸에 익히자면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 경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 톱질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넣기보다는 어떤 선에 맞춰서 넣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톱질이 되는 걸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렇고, 그게 이제 먹금이 그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최대한 이 먹금이하고 삐져나간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어느 부분을 해줘야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내가 보통 이렇게 가는구나, 오른쪽으로 삐져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지금 상황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톱질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결하고 수직 방향으로 뭔가 하는 자르는 형태의 톱질이 있고, 결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는 켜는 톱질이 있다. 켜는 거하고 자르기는 어떻게 보면 느낌은 다르긴 하고 그 조직을 뜯어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자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켜는 건데, 자, 이렇게 그러면 사선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사선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자르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켜는 거라고 중간 단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결을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닌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 자, 사선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느낌이 가장 크고요. 뭔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다른 부분도 다 비슷하게 있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할 때 되게 특이한 점이 있다. 자, 톱날도 마찬가지로 그 칼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하나가 뭔가 칼날하고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 대패질 처음 생각을 하면 대패질 볼 때, 자, 이건 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옆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누워 있죠. 만약에 얘를 대패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눈매를 봐서는 지금 이쪽 방향이 맞네요. 그래서 이 옆에 보이는 결만 가지고 100% 판단할 수는 없다. 근데 이 결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 옆에 결과 이 눈매를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 나무의 결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대패질을 할 때는 순결과 어결이 있어가지고 순결 방향으로 대패질을 한다고 했어요. 네. 자, 순결 방향으로 이렇게 대패질을 해요. 자, 잘 깎이겠죠. 당연히 어결 방향으로 하면 이 결 안으로 칼날이 들어가면서 뜯겨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어결이 할 때. 자, 순결일 때는 잘 깎이고 어결일 때는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자, 순결일 때 잘 깎인다는 거는 대패날이 예리하게 잘 섰을 때 잘 깎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패날이 무뎌지면 얘를 잘 깎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얘를 결을 잘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결 때문에 밀려나가요. 밀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는 파고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이 결들이 반듯하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내가 이렇게 톱질을 할 거예요. 자, 이쪽 면하고 이쪽 면만 봐보죠. 이쪽 면하고 이쪽 면 어디냐면 선을 하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렇게 선 하나 그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톱질을 해요. 네, 이렇게 톱질을 해요. 그러면 이쪽 면에서는 이 칼날이 어떤 느낌이죠? 결이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톱을 이렇게 당긴다는 행위 자체는 이쪽은 순결 방향하고 비슷해요. 결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거잖아요. 네. 톱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면만, 이 잘린 단면에서 보면 이쪽 면은 순결 방향인 거죠. 이쪽 면은. 근데 이쪽 면은 억결인 거예요. 네. 결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칼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도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쪽 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나간다고 볼 수도 있고, 이쪽은 점차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나무를 사선으로 톱질을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톱질을 하면 톱이 이렇게 살짝 삐져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제비촉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쓰일 텐데 그거는 나중에 한 부분에 대한 맞춤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나 아니면 이런 나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형태들을 한번 알고 계시고 그걸 작업을 하시는 것과 좀 달라서 일단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먹금이라는 부분도 이제 이런 사선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직각자를 대는 것도 저번하고 좀 더 다르고요. 뭔가 다르게 뭔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선을 하나 넘기더라도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직각으로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제대로 맞춰서 연장선을 긋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연습 차원에서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만약에 제가 선을 이렇게 톱질할 때는 이쪽이 순결, 이쪽이 억결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선을 칼을 또 이런 방향으로 그었기 때문에 이쪽이 남을 자리인 거죠. 이쪽이 버릴 자리예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잘 톱을 넣어가지고 했다고 하면 점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 선이 이렇게 살짝 틀어져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점차 톱을 이렇게 바깥으로 얘는 당겨 들어가고 얘는 이쪽 면에서는 밀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밑에가 살이 많이 남으면 아무리 내가 앞부분을 붙이려고 하더라도 밑에 살 때문에 뭔가 붙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렇게만 톱이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아까랑은 반대 방향이죠. 얘는 이렇게 그어져 있고 얘는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이쪽은 남을 자리고 이쪽은 버릴 자리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톱질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톱질을 하면 남을 자리하고 버릴 자리 아까 그 순결하고 억결이 지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은 지금 결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칼로 오면 얘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얘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얘는 아까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톱질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톱질하면 안쪽으로 들어올 만한 요지가 있는 거예요. 이 결상.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겼을 때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성을 이해하고 톱질을 하시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 알고, 그래서 이쪽은 분명히 앞부분은 맞는데 안쪽으로 톱이 더 들어갈 테니까 의도치 않게 안쪽에 더 먹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톱질을 해봤더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그렇지 않게끔 내가 의도적으로 얘를 바깥으로 힘을 주고 톱질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나무의 결 부분상.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나도 다시 이렇게 반대로 틀어가지고 내가 반듯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톱질을 하다 보면 이 톱질에서 생겼던 게 상쇄가 돼가지고 더 반듯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으로 계속 삐졌던 분들은 이 바깥쪽으로 삐졌던 분들이 있다고 치면요. 바깥쪽으로 삐지는 분들은 여기서는 그 반듯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톱질을 할 때는 더 삐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상쇄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냐, 톱을 급하게 쓰게 되면 분명히 삐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톱을 천천히 쓰잖아요. 천천히 쓰고 얘를 톱이 예리한 걸 갖다 쓰면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톱 영양 받기 전에 내가 그 영양보다 살살살 뭔가 톱질을 해가지고 조직을 빨리빨리 뜯어내게 되거나 잘라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힘을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얘가 삐져나가는, 금옥에 아니면 칼금 그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라인만 살짝 긋고 다시 그으면 안 삐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톱도 마찬가지로. 톱도 마찬가지로 칼이라고 계속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처럼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한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어떻게 먹금을 넣으셔야 되냐면, 자, 이쪽 면에서는 지금 후질인데 얘는 이렇게 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짜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는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이제 하고자 하는 톱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들이 이쪽 방향처럼 이렇게 넣어주게끔 할 거예요. 자, 이가 사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번에는 5mm 간격으로 이제 목금을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7mm 간격으로 목금을 넣어주시면 나중에 5mm가 거 좀 나와요. 자, 여기다가 참 금목이 먼저. 자, 저번처럼 이제 여기 선이 어디까지 내가 톱질을 해야 되겠다고 있어야 되니까 10mm로 이제 금무게를 하나 맞추시고, 자, 지금 하신 다음에 하시죠. 네, 제가 좀 하신 다음에. 자, 이것처럼 내가 어디까지 톱질을 넣어야지 하는 부분이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죠. 금무게로. 그래서 금무게 할 때 너무 한꺼번에 깊게 그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얕아도 좋으니까 살짝 결을 한번 끊는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면 다시 좀 더 눌러서 그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주는데, 직각자 되는 건 이제 기준면 그어놨으니까 기준면에다가 이 직각 될 때 그으시면 돼요. 네. 자, 이거 할 때 선 한번 그어서 여기부터 시작이다. 자, 하나 그었으면 이제 7mm라고 말씀드렸죠? 한 선 기준으로 7mm 간격으로 이제 선들이 그어지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이 금무게까지 한번 긋고, 자, 다시 7mm 떼고, 밑에서 7mm 떼고, 위쪽에서 7mm 떼고, 7mm 또 떼고. 자, 이제 되시다 보면 이거 직각자 뭐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7mm 간격으로 선들을 그어놨어요. 네. 자, 7mm 간격으로 선을 그었으면 여기서 이제 사선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번에 직각으로 할 때는 그냥 칼만 이렇게 꽂고 바로 직각으로 대고 선을 네. 그어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선으로 그어지는 거는 이 직각으로 될 때하고 조금 달라요. 이 사선으로 될 때는. 자, 사선으로 이렇게 되면 선이 이거에 가려서 안 보여요. 네. 일단. 네. 예. 그리고 지금 선 자체가 지금 칼금의 방향이 지금 이런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맞춰서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 방향에 맞춰서. 그렇다고 칼을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긋는 것도 해서 직각자도 최대한 편하게 될 수 있게끔 그어주시고, 자,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직각자를 붙이면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끝에까지 붙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칼을 이렇게 틀어서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 선을 그었다는 거는 깊이가 있는 거죠. 네네. 이 끝에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칼로 그으면 이 깊이가 생겨요. 네. 그래서 칼을 꽂으면 저 끝에가 닿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 끝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깊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어져 가지고 얘가 정확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좀 눈을 의지하시는 것도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끝나는 지점이 어딘지 파악을 하시고 얘를 대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선들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지점에다가 얘를 일치를 시키고 이렇게 선들을 그어 주셔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칼금에 대한 깊이가 살짝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 맞추는 게 아니죠. 끝. 그쵸. 이쪽 끝에다가 맞춰서 선이 그어져야 이 선이 정확히 그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이렇게 해서 넘겼죠. 위쪽으로 넘길 것들. 자, 왜 여기서 7mm로 그었냐면, 자, 톱질이 지금 여기 이거 자체가 10mm 정도 됐잖아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넓게 그어져야만 여기 이 간격이 10mm 정도가 나와서 여기를 7mm 정도로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간격이 이제
10mm가 나오죠. 이렇게 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봐야겠죠. 톱질을 이렇게 평행으로 해야 될 테니까. 네.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선도 넘겨줘야죠. 이쪽 면에. 자, 이쪽 면에 이렇게 대자니 여기는 기준면이 없어요. 자, 최대한 기준면에 대라시라고 하셨으니 기준면 여기 있죠. 자를 이렇게 대셔야겠죠. 자, 이렇게 대고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자, 선을 봤더니 수직인 선들은 잘 보여요. 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는 이쪽 면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사선이.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나 아니면 선생님 잘 안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칼을 찍는다고 하면 얘는 지금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칼금 선에다 칼을 넣자면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닿아요. 그렇다 이렇게 돌리자면 얘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꼭지점이 이 연장선이 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약간 틀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얘도 좀 시선을 의지를 해야 돼요. 눈에 대한 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다 정확히 꽂고 선을 넘겨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 얘도 넘겨주고 얘도 넘겨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선들이 들어가다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톱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잖아요. 홈집이 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이 나서 얘를 이 수직선에다가 이 사선으로 된 데다가 선을 연장할 때 얘를 너무 깊게 그으면 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여기 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잘려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여기 홈집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깊게 그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 선 맞추는 게 더 난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선을 좀 깊게 그어야지 깊게 그었다 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 깨져나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때 그때 만약에 생기시면 그때 이런 부분이 그렇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넘겼다고 하면 이 반대편도 넘겨줘야죠. 자, 반대편을 넘길 때 사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제가 톱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편도 자, 밑에 게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반대편도 이렇게 톱질을 해야 되지. 이렇게 톱질을 하면 X자로 만나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끊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톱질 여기 선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다고 하면 이 반대면도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 뒤쪽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 사선이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정했으면 그 선들에 맞춰서 넘겨줘야 되겠죠. 자, 이 직각자 같은 경우는 이 기준면에다 못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기준면을 이 직각일 때는 다 될 수 있는데 이 사선으로 넘어오다 보면 못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칼금 긋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에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선들이 얘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하면 얘도 어쨌든 내가 뭐 칼로 이렇게 살포시 내가 그 위치를 찍어 가지고 직각자를 대든 아니면 눈으로 적당히 맞춰서 얘를 넘기시든 이 적당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는 것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칼로 찍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 살포시 찍고 자대고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선들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직으로 다시 넘겨야겠죠. 자, 제가 자를 계속 풀었다 올렸다 하는 거는 이 선이 그을 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쪽이 짧으면 이게 이쪽이 무게가 이렇게 쏠려 가지고 균형 잡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써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균형을 좀 잡기 편한 자리로 얘를 옮겨주시면 돼요. 자, 옮기셨다고 하면 이제 꼭 잘 잠가주셔야 돼요. 안 잠그면 이 직각이라는 거를 보장을 못하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선들이 여기 있죠. 자, 이쪽 방향에서는 좀 긋기가 편해요. 왜냐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뭔가 위치들이. 그래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까지 그어주고,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들 분명히 좀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맞춤에 많이 쓰이거든요. 전통 가구에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는 부분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이 쓰여요. 사선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뭐 연기 아니면 제비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쪽 방향 했으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으면 여기가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제비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그어져 있는 걸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가구의 앞면, 전면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얘네들이 안 보이는 부분에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보이는 부분에 쓰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 잘 만들었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안 맞거나 하면 그때는 되게 태가 많이 나는 거죠. 티가 많이 나요. 이렇게 좀 뭔가 뜸표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아, 이게 뭐가 문제야? 왜 잘한 거 같은데도 안 붙어? 보면 이 선 넘김이나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뜨고 안 뜨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먹금에 대한 이 선 넘김, 톱질도 중요하지만 분명 여기서는 이 사선으로 먹금 넘기는 부분들이 되게 좀 익히셔고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선을 잘 넣고 나서 이제 톱질이 잘 됐나 안 됐나를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지금 해보셔야 된다. 이거 하시고 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먹금을 넣었으니까 그대로 톱질을 해봐야 되는 것도 맞죠. 톱질을 하면서는 이 나무라는 물성이 결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이쪽과 이쪽의 결에 어결 방향이나 순결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더 틀어지거나 밀리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이 나무라는 성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거를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거나 이렇게 적용할 때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뭐 힘을 더 줘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덜 일어나게 하자면 톱질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좀 더 예리한 톱날로, 무뎌지지 않은 톱날로 톱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톱질을 전체적으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톱질을 하면 이래 결에 대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금을 한번 넣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